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연봉. 역시 연봉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연봉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십니까? 어떻게 과연 답을 하실까요? 자, 연봉 속에 있는 비밀,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혹시 본인 연봉에 만족을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 7년 전에 만족했죠. 7, 8년 전에. 아, 그때? 네. 근데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나요? 그 이후에 오르질 않아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연봉, 나는 만족한다라고 답하는 직장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재밌는 조사가 있는데요. 예. 글로벌 급여 데이터 플랫폼 페이스케일 연구에 따르면 예. 시장 평균 수준의 급여를 받는 직원 중 절반 이상인 57%가 자신이 오히려 시장에서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내가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 그렇죠. 심지어 놀라운 건 실제로 시장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 중에서도 42%가 야, 나는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이 스스로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외국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비슷한데요. 네. 2025년 2월 HR 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830명으로 해서 대상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올해 연봉 협상을 진행한 직장인 중 무려 10명 중 6명 이상이 결과에 불만족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명료했는데요. 바로 예상보다 연봉 인상이 낮았거나 오히려 삭감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연봉이 인상됐다고 답했던 직원은 약 67%였고요.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5%대였습니다. 그러니까 5%대가 적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연봉이 동결된 직장이 약 30%. 심지어 삭감된 직장인도 4%나 있었습니다. 올라도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왜 그 연차 쌓이면 자연스럽게 연봉도 올라간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옛말이 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시간 지나면 연봉이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실력이 있어도 알아서 올려주는 세상이 약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데이터나 이런 어떤 근거가 있는 사람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성과를 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아니면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지 연봉이 오르는 거죠. 그 야구 선수 데이터처럼. 그렇죠. 그리고 약간 바뀐 게 있는데 채용 시장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제가 뭐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정기 공채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똑같은 기준 들어와서 똑같이 올라가니까 연봉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뭐 특별히 이모이 되지 않는 한. 예전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제 수시 채용, 상시 채용, 뭐 레퍼런스 채용 중 뭐 온갖 채용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사교상 비공개다 보니까 입사 경로에 따라서 이 구성원끼리 연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핏 들었을 때 야, 제가 더 많이 받는데 적게 받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내부 불신이나 박탈감이 생길 수 있죠. 또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원자는 개인이다 보니까 정보를 약해가지고 정보의 비대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연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보다는 어떻게 입증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냐.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 뭐 프로 선수처럼 에이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연봉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연봉 협상에 좀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협상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막 몸값 올리는 꿀팁이랑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만큼 사실 많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더 인정 받아야지. 내가 고생했는데 이 정도 받아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연봉 협상에 가서 저 고생했어요 이러면 그래 수고했어. 그래 많이 줄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연봉 협상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걸 연봉 협상의 게임 이론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될 이유를 회사에게 납득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있으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 연봉을 인상 요구해야 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괜히 말했다 또 나가라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까? 이러다가 에이 더러워가지고 내가 나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버릴까?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크게 봤을 때. 고민하죠. 그렇죠. 회사도 연봉 올려줘? 근데 왜 경기도 안 좋은데 동결해? 얘가 나간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뽑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둘이 열심히 복잡한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협상에서 누가 더 유리하냐? 이거는 누가 더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그리고 성과로 어떻게 보이느냐? 협상 타이밍이나 분위기, 그때 뭐 경제 뭐 이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요소가 잘 떨어질 때 상대방이 그래 올려줘야지, 더 받아야지 이런 게 됐을 때 연봉 협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에서는 도저히 좀 안 될 것 같다. 이직하면 경쟁사로 가면은 연봉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직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뭐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하나 연봉이랑 직장 내 상사랑 잘 안 맞거나 사람이랑 안 맞는 건데 이직을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인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경력이 직이 이직할 때 연봉 인상률은 보통 5에서 15%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잡플랜에 의하면 헤드헌터와 기업 취업 잠정자들은 대체로 연봉 이상 상한선을 15% 뒀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는 것보다 한 그쵸. 15%까지 주면 아유 진짜 많이 드리는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생각한 인상률은 5% 이상에서 15%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84%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10명 중 8개 이상은 최대 인상률이 15% 미만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직무 수요가 많은 뭐 AI라든지 이런 거는 더 오를 수가 있지만 모든 직종에서 다 옮긴다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진짜 좋은 이직은 연봉만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 같이 오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봉 올랐는데 출퇴근 시간이 훨씬 늘었다. 아니면은 직장 내 복지 워라밸이 다르다. 그 전에는 내가 재택근무가 가능했는데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기도 있고요. 이런 걸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봐가지고 연봉 협상도 하고 가서 이직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고민인 거고. 근데 이직할 때 보면 입사 지원서에 희망 연봉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대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가 있더라고요. 좀 네. 놀랐는데요. 2019년 취업 포털 커리어가 기업 인사 담당자 500명을 대상으로 희망 연봉을 왜 묻냐 했더니 회사가 지원자에게 희망 연봉을 묻는 이유는 내규와 희망 연봉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가 38%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지원자별 합리적 연봉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요즘 구직자, 재직자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원하나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고요. 면접에서 희망 연봉 관련 질문했을 때 답변제 능력을 보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7%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규와 지원자의 희망 연봉과 격차를 좀 줄여주고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면접 때 이 희망 연봉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하나 소통 능력이나 현실적 감각이 있는지도 보는 거죠.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면 그 어떤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연봉 어느 정도 선의 직원을 구해야겠다라는 게 사실은 먼저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직해 오는 직원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테고 그 사이의 격차를 좀 줄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해서 이게 가장 놀랐는데요. 예. 인사 담당자 절반 이상은 지원자의 희망 연봉과 회사 내부가 다를 때 중간선에서 조율한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웬만하면 지원자의 요구에 맞게 적용한다는 의견은 0.6%로 1%가 안 됐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이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우리 기준에 맞춰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얼마 받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연봉을 5천만 원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그래 받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100번 지원해도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구직자가 요구한 만큼 연봉을 받는 경우 사실상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연봉을 회사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게 논리적 이유나 근거를 제시한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1918님이 연봉 협상보다 더 어려운 게 아내와의 용돈 협상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건 협상의 기술이 필요가 없는 게 한 명이 완벽한 갑이기 때문에 뭐 협상이 없죠. 그냥 가서 읍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트럼프랑 그렇죠. 협상하는 것처럼. 또 하나가 전 회사에서 연봉 얼마나 받았는지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때 그럼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살짝 좀 뻥튀기를 해야 할까 이것도 좀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연봉 할 때 굳이 이걸 왜 물어보나 싶은데 사실은 같이 일한 적이 없으니까 연봉을 많이 받으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꼭 정비를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전 회사에서 인정받았겠지. 그래서 좋게 이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나는 사실 이번에 이직하니까 좀 더 받아야 되니까 내가 원래 한 3천만 원 받았는데 5천 받았다 말해야지. 이런데 실제로 이 사실상 보통 이 사람이 연봉을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그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시세보다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말하면 이 사람은 신뢰가 없네. 같이 일했을 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쵸, 오히려 그쵸.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서 조금 예쁘게 포장하는 정도. 포장은 좋지만 뻥튀기는 위험하다. 그렇죠. 예. 포장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연봉이 이렇게 억대 연봉이 올라서도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런던 정경대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가 하버드대 학생들 대상으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네.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연봉이 $50,000고 주변 사람은 $25,000다. 그러니까 내가 훨씬 많은 거죠. 한 2배 정도.
내 연봉은 두 번째는 내 연봉이 10만 달러지만 주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25만 달러로. 그래서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가 더 많이 받는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 사람 심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동료들보다 이 직장에서 더 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걸 만족감을 느끼더라.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봉을 1억을 받던 솔직히 뭐 10억 받는 사람 없지만 뭐 10억 정도 받는 사람이 한다 할지언정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으면 비교되면서 왜 그러지? 이러고 특히 같은 직급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연봉 한 5천 받는데 왜 옆에 있는 과장은 5,500 받지? 이러면은 뭐 하다보다 100만 원만 더 받아도 내가 왜 그렇게 받지? 이유 없는데 뭐 이러면서 박탈감 느끼는 거죠. 특히 요즘에 소셜 비디오 맨날 보면은 저는 깜짝 놀랐는데 뭐 이렇게 다들 돈을 잘 벌고 뭐 이렇게 뭐 잘 사는지 볼 때마다 나는 뭘까? 이 나이가 지금 곧 꽤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좀 그런 박탈감이 엄청 많잖아요. 비슷해요. SNS는 다 좋은 것만 올리니까.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드라마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래서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사실 업무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또 몰입도도 높아지고요. 근데 이런 관련해서 G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직장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연봉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느냐보단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납득할 만하냐. 뭐 이런 것에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파격적인 회사도 있더라고요. 전 직원의 연봉을 다 공개해버리는 회사. 과연 어떨까요? 회사 내에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실 저도 들었을 때 이런 민감한 정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연봉은 무조건 대여비다. 이게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직장 사회에서. 근데 이런 민감한 점을 공개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미국의 이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투자한 스타트업 버퍼라는 회사인데요. 그래도 피터 틸이 투자했으면 꽤 뭐 기술력도 있고 그렇죠. 뭐 좋은 회사겠습니다. 피터 틸은 워낙 뭐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소셜 미디어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데요. 전 직원의 연봉을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려놨대요. 홈페이지에요? 네. 외부인도 다 볼 수 있게요? 전 세계 누구나 와서 봐라. 우린 이만큼 오픈되고 있고, 우린 투명하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스타트업이니까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한테 신뢰해 주는 거야. 야, 나는 숨기는 게 없어. 연봉까지 다 오픈해.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원자들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도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받는구나. 이래서 기업 문화가 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결국엔 동기부여도 올라가고 성과도 향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반발하는 직원은 없을까요? 저는 사실 반발했을 것 같아요. 역시 반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연봉이랑 내 옆자리 동료랑 연봉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서 우리 부모님도 볼 수 있고 동네 친구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와이프가 보는 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뭐 부모님은 둘째 문제고 사실 똑같이 했는데 내 동기인데 이거 저기는 5만 달러인데 넌 왜 4만 7천 달러야? 자기가 이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사실 일은 잘하는데 조용히 있어서 그래 뭐 이러면서 사내 정치를 못해서 그래.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사실 많거든. 연봉 사실 이야기하면은 뭐 하고 싶은 말 엄청 많거든. 직장인들이 다들. 하여튼 예상하는 대로 반발의 직원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에서도 일부 직원들 왜 나보다 제가 더 많이 받아? 똑같은 일 하는데? 박탈감도 느끼고 연봉을 공개했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 이렇게 오픈된 학교 회사고 굉장히 좋아 이랬는데 시간 지나니까 근데 그건 그런데 옆에 있는 쟤는 내 후배인데 나랑 연봉 비슷하네? 이래서 팀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봉을 오픈할 거면 성과에 기반한 명확한 연봉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성과를 측정했는지도 같이 공개해라. 그래서 공정한 기준 없이 그냥 우리 연봉 다 오픈해 이러면은 불만만 더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연봉이라는 게 딱 오픈해 하더라도 이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수치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봉 공개라는 게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만 그만큼 내부의 공정성을 제대로 갖추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갖춘다면 이제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같이 가는 구성원들이니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사실 아까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이 연봉이 적게 받고 많게 받고 사실 중요한 건 한데요. 이 격차 때문에 박탈감 느끼는 게 가장 기분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직급을 생각하는데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단순하게 내가 연봉 이 업계에서 많이 줘.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런 것보단 이제 공정한 성과 평가라는 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봉의 격차만큼이나 감정의 격차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급여만 맞춰주다 보면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이게 뭐지? 내가 여기서 약간 소외되거나 나 필요 없는 건가? 내가 다니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관련돼서 약간 유명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2008년에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축구팀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당시 새로 부임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어느 날 골키퍼 코치님이 부친상을 당했대요. 이때 모든 사람들, 심지어 메시를 포함한 슈퍼스타들을 데리고 다들 검은 양복을 입혀서 전세기를 타고 장례식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다들 슈퍼스타 엄청 바쁘잖아요. 시간당 그렇죠. 얼마예요. 근데 모두 다 그날 하루는 다들 같은 한 팀인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같이 한 팀이다.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바르셀로나가 몇 년간 침체를 딛고 그 해 챔피언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봉 이상의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사실 정서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도 단순하게 야 연봉 많이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럴 게 아니라 나는 널 지지한다. 네가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다. 이런 정서적 유대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1370님은 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연봉 협상이라기보다는 사측이 통보하면 근로자는 그냥 수긍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느끼시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갑을 관계에 있다라는 거 같기도 하고. 최경미님이 교수님은 애처가인 듯합니다. 모든 얘기에 와이프 얘기가 빠지질 않네요. 그럼요. 저는 엄청나요. 정확한 분석.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